아니 부분금리 떨어진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50bp 아니 75bp 얘기도 나온다고요? 아니 게다가 제로 DTE의 감마 스퀴즈 얘기도 나오는 시점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하나의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들고 왔습니다. 요새 해외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제로 DTE가 엄청 들리더라고요. 제로 DTE란 Zero Days to Expiration, 만기가 하루도 남지 않은 옵션을 의미합니다. 보통 개별 주식은 일주일 단위, 여러분이 알고 있는 S&P, 나스닥 같은 ETF 지수 옵션은 하루 만기로 거래를 합니다. 또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블룸버그 단말기상 가장 거래량 많은 종목들은 모두 S&P 옵션이더라고요. 보시면은 콜옵션 4150, 4160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게 평소보다 너무 높다는 거예요. 지금 1일 명목 거래량이 거의 1조 달러 수준입니다. 하나로 대략 1000조 원어치. 야, 이거 진짜 미쳤어요. 지금 기관과 헤지펀드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유동성은 얇은데 옵션으로 인해서 버블이 되고 그 버블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이 개복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툭 건드리면 시장이 아주 발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 기관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지수가 100인데 150짜리 콜옵션을 제가 10원에 팝니다. 그런데 주가가 막 계속 올라요. 150까지 가면 콜옵션 판매 금액인 10원을 제외하고 저는 40을 손해보게 되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콜옵션을 팔 때 현물 주식도 같이 매수를 하는 거예요. 현물 주식을 만약에 내가 100원을 매수를 해놨다면 완벽하게 해지가 돼서 저는 10원의 이익만 벌고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옵션 매수 매도자들은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 현물 주식을 더 삽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수가 오를 때 보통 추가 콜옵션 매수가 발생하고 여기에 기관은 해지를 하기 위해 현물 주식을 더 사게 됩니다. 그럼 지수가 2배로 오르겠죠? 네, 이걸 우리가 바로 감마 스퀴즈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숏 스퀴즈랑 비슷한 개념일 수 있어요. 차이는 감마 스퀴즈는 콜옵션 매도에 따른 해지로 현물 주식을 사는 것이고 숏 스퀴즈 같은 경우는 공매도로 인한 손해를 해지하기 위해 현물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최근에 나스닥 약간 이유 없는 큰 상승이 많았잖아요. 그게 아마 감마 스퀴즈랑 기술주에 대한 큰 숏 커버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락 역시 어느 정도 설명이 되겠죠. 최근 나스닥 지수가 진짜 큰 이유도 없이 많이 올랐어요.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는 12일간 기술주 순매수의 80%가 숏 커버링에 의한 것이다 라는 리포트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대형 기술주, 특히 테슬라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몇십 %씩 올랐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좀 떨어질 때가 된 거죠. 오늘 연준 의원인 블라드와 메스터가 50bp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사실 투표권도 없고 내용도 얘네가 매파니까 매번 말하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지수를 거의 1.5% 이상을 개패듯이 패대기 친 건 감마 스퀴즈와 숏 커버링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피로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대량으로 등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발표된 여러가지 지표에서 시사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 상당히 급증했어요. 거의 3% 오른 걸로 보이고요. 2년 만에 최고 증가폭입니다. 소매가 증가한다는 것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거죠. 최근에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들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신규 고용의 급증과 역대 최저 실업률이었어요. 고용이 너무 좋습니다. 게다가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사회보장수표 역시 작년보다 8.7% 더 증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 만큼 사회보장 지출 역시 늘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따뜻한 날씨예요. 1월인데도 미국은 평년보다 따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술집 판매가 12월 대비 무려 7.2% 폭등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서비스 고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따뜻한 날씨 때문이에요. 원래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불 속에서 귤 까먹는, 아니 미국이니까 치즈 까먹어야 되는데 지금 레스토랑, 호텔, 미용실 등 서비스 업종이 생각보다 더 호황인 거죠. 그리고 또 경기가 좋다는 방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1월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한 달 전에 비해 0.7% 올랐어요. 예상치인 0.4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이는 작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예요.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는 말은 곧 소비자 물가지수 역시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네, 최근 상황 요약해드리자면 미국 경제가 너무 튼튼합니다.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 다시 성장 모멘텀을 얻고 호황이 올 텐데 지금은 좀 사이클이 무너진 상황이죠.
사실 인플레이션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은 더 없는 호재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지표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나온다.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올라갈 거고 반대로 주식의 매력도는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최근 0DT 등 옵션 거래가 너무 활발하면서 변동성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매매하기 너무 어려운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는 오히려 매매를 조금 줄이는 게 생존 확률을 높이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